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15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2차 총파 위기를 넘겼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후보지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핵연료 폐기물 저장 공간 추가 건설 여부를 두고 지역 실행기구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이 학교 용지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금은 원전 가동 후 남는 핵 폐기물을 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요.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의 경우 2021년이면 이 저장소 맥스터가 가득 찹니다.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첫 단추인 지역 실행기구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해체하라! 경주시는 지난달 고준희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출범도 하기 전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행 기구에 포함된 10명 중 6명이 동경주 주민인데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친원전 인사를 임명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향적인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은 결국 공론화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반입한 맥스터 건설 자재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이미 임시 저장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터 자재 반입은 시민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고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인 공론화를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맥스터 포화까지는 불과 2년이 남은 상황. 당장 추가 건설에 착수한다 해도 시간이 촉박한 한수원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해도 부품 만드는 데만 20개월 걸리고 그럼 공사하는 데는 19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년, 3년 늦게 바쁜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30일을 치면 이 돈은 누가 물려요 그러면? 30년 넘게 표류 중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도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면서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경북의 교육기관과 병원, 교육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이 택지 개발 시 확보한 학교 용지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경북 지역 학교 용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27년도에 11,600명 정도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택지가 개발되거나 뭐 하면은 학교 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학교가 교육청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래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가 생길 때 법령에 따라서 해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가 아니라 2020년이면 일몰제 돼서 뭐 어차피 뭐 지금 뭐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몰제까지 감안해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제하는 중간에 이 용지의 가격이 급등하고 현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택지 개발 시 학교 용지를 확보했지만 5년 미만 방치하고 있는 곳은 23곳, 10년에서 15년 미만 방치하고 있는 곳은 25곳 등 모두 74곳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발 사업자가 이게 뭐 추진하다가 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추가 개발이 있으면 학교를 시설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나 인구는 줄지만은 택지 개발하는 쪽에 이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통폐합하고 어떤 데는 학교 신설하고 용지를 해제하고 나면 나중에는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치된 학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경북이 학교 통폐합 수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폐교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폐교들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교육청이 예산만 자꾸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뭡니까? 지역 주민이 활용하고 있어서 대부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영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거 이거 그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매각해서 매입 요구가 있으면 거의 지금 저희들 매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매입할 의사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자사고 특목고 폐지 문제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과 강은희 교육감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젊은이는 없고 어르신들만 계신 농촌 풍경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도시 청년들의 농촌 지역 유입을 위해 경상북도가 2년 전부터 청년 괴짜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들이 각종 창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8호점이 청송에 문을 열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청송군 현동면의 인구는 2,100여 명.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젊은이를 찾기 힘들던 이 마을에 최근 20대 청년 5명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르신들만 남은 농촌이지만 젊은이들의 패기로 지역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협동조합을 차린 겁니다. 농장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가고 농활도 많이 가고 하면서 농촌하고는 좀 밀접하게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고 친구들 1명, 2명 만나다 보니까 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업을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자 해서 농촌으로 오게 됐고 또 사과가 좋아서 청송으로 오게 됐고. 같은 대학 농과대 출신의 5명의 청년들은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배우고 익힙니다. 이들은 농사 외에도 가구나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공유 공방 운영과 각종 농산물에 대한 홍보 사진 촬영,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공유 스튜디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시골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길도 많으니까 와서 같이 이렇게 좀 서울에만 다 몰리지 말고 전국적으로 퍼져야 이제 다 같이 발전하고 그런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직접 마을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농촌의 변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기존 지역 주민들도 젊은이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귀농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장을 지원할 든든한 지역 농가 멘토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들이 다 뭐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융자를 준다든지 해서 돈을 줄 테니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 자금을 가지고 와서 정착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지역에 좀 젊은 멘토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면 정착하기가 훨씬 쉽겠죠.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청년 괴짜방 사업은 청년들이 각종 창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설립 시 도비와 군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통해 청년들과 마을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산에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 2년 사이 벌써 8호점을 돌파한 경북 괴짜방.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취업 문제를 동시에 풀어줄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괴짜방 8호점 청성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농촌에서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도시에 살면서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농촌 생활에 필요한 영농기술이나 각종 정보들은 어디서 얻어야 할지 막막한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영천시에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천시가 귀농 교육의 메카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15일 문을 연 영천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각종 영농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부터 농업 창업 교육관과 농기계 창고, 텃밭, 비닐하우스 등 농촌 생활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중순부터 귀농 생활을 꿈꾸는 25가구 30여 명이 입소해 현장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작동법도 해서 관리기도 하고 트랙터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을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힘든 건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병충해 방지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천시는 입교생을 대상으로 과일 수확이나 김장채소 재배, 농기계 실습 등 각종 영농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특히 농사기술 외에도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한 마을 탐방 활동이나 지역 소개 등 농촌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에 국비 등 80억 원을 투입한 영천시는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영천으로 모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충분한 귀농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원스톱 귀농타운입니다. 앞으로 많은 후계 농업인을 양성하고 전국의 도시민들이 영천의 귀농,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중장년층의 귀농 귀촌 확대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15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2차 총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5일 교육당국과 기본급을 1.8% 올리고 근속수당을 2,5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교섭에 이어 급식실 적정 인력 배치, 유급 병가 확대 등에 대한 단체 협약 교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후보지 신청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1월 6일까지 22일 동안 각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 접수를 받고 평가 자료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최종 평가는 오는 12월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 의해 진행되며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지역이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됩니다. 통합 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해 대구시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군위군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 데 부적합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를 위해 더 이상 시간 소모할 여유가 없다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전체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신천대로 도로 개선 사업이 15일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신천대로가 자주 막히기 시작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변대로에서 상동교 사이 7개 구간에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차선 규제봉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개선 사업으로 신천대로 본선 통행 속도가 시간당 평균 32.2km에서 40.6km로 8.4km가량 빨라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센터가 지난 14일 대구 수성의료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인 대구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실과 세미나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빅데이터 전문 인력들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방문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신청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마무리 학습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전 과목 학습량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영역별 학습 순서를 실제 수능 시간대로 맞추는 한편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치르며 실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상위권은 영역별 취약한 파트에, 중위권은 지원 예정인 대학이 가중치를 높이 두는 과목에, 하위권은 개념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15일 도청 화백당에서 제1회 경북교육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북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 마련과 공감대 확산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경북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정책 협력 추진을 공동 선언했습니다. 15일부터 대구, 경북 등 전국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는 15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오는 22일부터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 정보는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학생동아리 한마당이 대구 학생문화센터와 대구교육연수원에서 25일까지 10일간 열립니다. 대구 지역 초중고교 동아리 625개 학생들이 공연이나 전시, 발표 등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자리입니다. 학생 뮤지컬 축제와 연극 축제, 교사 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같이 펼쳐집니다. 대구시가 광역 알뜰 교통카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민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10%를 할인해주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만 19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15일부터 광역 알뜰 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주시가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 방식을 다음 달부터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청원 성립 기준은 기존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 동의로 완화되고 청원 동의 방법도 홈페이지 가입뿐 아니라 휴대폰 인증이나 SNS 계정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지난 6월 도입된 경주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참고한 것으로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시장이나 관련 부서 책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2019 풍기 인삼 축제 기간 동안 영주사랑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합니다. 영주시는 지역 농협과 협조해 14일부터 18일까지 축제장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1인 최대 30만 원까지 1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10월부터 영주사랑 상품권의 환전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환전 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신분증만 소지하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속에 햇볕이 내리쬐어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1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8도,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5도 선으로 뚝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